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한 개씩 줬을게. 10불에 이 정도. 포도는 뭐 2알, 3알.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는데 전 목소리가 줄 수도 없고. (2조)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립 유치원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쓰라는 교비를 가지고 성인용품에 명품백 그리고 원장의 아파트 관리비까지 낸 유치원이 적발이 됐는데도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니 감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누리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요. 자, 배 교수님. 먼저 이게 부정 사용을 한 걸 사례를 보니까 정말 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가관이란 말이 뭐 무색치 않을 맞습니다. 정도입니다. 백을 산다. 뭐 흔히 말하는 관리비, 자기 집에 관리비를 낸다. 그리고 하다못해 무슨 장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다양한 사례가 사실 이 회계가 이렇게 쓰일 수 있느냐. 네. 이게 상당히 보통 우리가 국가기관 같은 데서는 회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항목과 상관없이 그냥 원장이 마음대로 돈을 갖다가 써갖고 정수 처리도 안 되는 회계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게 다 포함되는 다양한 어떤 부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백화점도 가고 성인용품 샀다 그러고 조금 거기까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양 변호사님 이게 국고가 들어간 사건이란 말이죠. 부적절하게 집행된 정황이 포착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제 많이 그 지원금을 지정할 때 뭐 교사 한 사람당 얼마 내지는 수업 시간당 얼마, 학생 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그러면 그 교사 한 사람에게 그 돈이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그냥 지원금을 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산정된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그 다음에는 그냥 사립 유치원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들어갔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게 국고손실이나 횡령 같은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명백하게 만약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가 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가 가능한데 네. 그런 것들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감사를 국가의 그 감사를 정확하게 받지 않아도 되는 돈의 회계 용도라는 거를 남용을 한 거죠. 이게 교비란 말이죠. 사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비 횡령 이게 굉장히 중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치원은 그렇지 않나 봐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네. 연구비 명목으로 받아서 다른 데 썼다거나, 그러니까 네.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교수나 이런 분들 쓴 건데, 이건 원장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횡령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립학교 유치원,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자체가 교비 부분에서 이 영역이 아닌 거고 그 스스로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용 항목을 뭐 어디서 정해놓는 게 아니라 원장이 그냥 정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것도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 2014년 이후 이 자료가요. 비위 적발된 건수만 이렇습니다. 유치원이 전체 합해서 1,146곳 그리고 95% 1,085개가 사립 유치원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유독 사립 유치원 숫자가 비위 유치원 숫자가 많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법,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의 관리가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부분. 네. 그럼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사학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그 원 자체가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서 무슨 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관련된 사람을 징계해라고 요청은 할 수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요청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립학교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게 거기에 교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거기 이사장이나 장한테 징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재판이 자기 안으로 이제 굽는 것처럼 그 징계가 그렇게 확실히 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또 다시 갖다 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부분인 거죠. 뭐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비리가 적발이 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자격 제한을 둔다 이런 규정들도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격 제한이라는 게 있으나 마나하고요. 정말로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행정처벌을 폐쇄한다 이런 명령이 떨어져도 그냥 이게 개인 사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명목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만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서 운영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딱히 제한 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학교라든가 아니면 국공립유치원과는 달리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들여본다 보는 것 자체를 막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촉발된 거 이번에 국감에서 된 거 굉장히 국회의원분들 오랜만에 큰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유치원 문제가 불거져도 말을 못해요. 왜 이 그럴까요? 전국의 사립 유치원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권자들 아니겠습니까? 표란 말이죠. 표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꺼내놓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꺼내놓고 이 공론화 시켰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큰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여기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학부모들이 모임을 만들어 갖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유치원 원장만 표가 아니고 같이 그 그렇죠.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다 발언권이 표라는 굉장히 거예요. 센 분들이란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익단체입니다. 아까 변호사 말씀하셨처럼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죠. 근데 그 문제 제기 자체도 사실은 어려우셨을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저께 그 발표를 하면서 이게 전체 40%만 감사했는데 이만큼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박용진 의원이 지난번에 그 비리근절 토론회 하다가 또 약간 봉변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 사립 유치원들 원장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주장을 보면은 감사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데가 감사원 떠오르시죠. 근데 감사원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사립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체를 감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세금을 포탈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유치원 원장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 감사 기준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나 다른 어떤 외부에서 감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 국공립 유치원은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게 아니냐인데 이건 그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또 명분을 가지고 국공립 유치원의 기준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면서 그것까지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마땅히 없다라는 주장까지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예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근데 돈을 국고를 2조 원 이상 갖다 쓰는데 네.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네요. 지금 상태는 돈은 가져다 쓰는데 그것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이거 오히려 뭐 사립 유치원들이야 자기 이익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손 치더라도 정부가 좀 뭔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립 유치원들이 반발하니까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내년부터 특정 감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관리 감독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감사 자체 불법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법리 논쟁, 법정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주장,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일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급히 법적 규정을 마련해 갖고 거기에 맞는 법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됐으면 그 엉뚱하게 논란을 이쪽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이다, 불법이다, 뭐 합법이다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되게 참 어이없는 상황인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사립유치원 하나에 대해서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통으로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항목을 바꿔서 자, 이 부분은 얼마는 급식비로 지원하고 이 부분은 선생님의 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이 부분은 뭐 교통비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만 보조금 항목으로만 바꿔놔도 제대로 지원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볼 수 있는데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얼마입니다라고 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들어볼 권한 자체가 아예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이 토론을 개최하려고 했을 때 유치원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모든 유치원이 다 비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지금 저기 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40%밖에 감사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곳이 넘게 적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들여다보게끔 바꿔야죠, 제대로. 네. 항목 자체가 사실은 각 유치원 자체가 편차가 워낙 많습니다.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급식 자체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통일된 항목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주장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원을 더 해달라. 그러면 이제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애매한 거는 일단 돈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1년 전이었죠.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사립 유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휴업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는 쌈짓돈처럼 쓰는 이런 사립 유치원들 참 기가 막히는데요. 하지만 양심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사립 유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가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적발한 유치원 이름과 자세한 내용을 MBC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놨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완전 정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